안녕하세요. 건강정보 마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는 두부, 그 두부가 잘못 먹으면 혈당과 신장을 동시에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두부는 분명 좋은 식재료입니다. 소화가 편하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장점까지 있어 나이 들수록 자주 찾게 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부 역시 먹는 방식과 양을 잘못 잡으면 몸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만 단독으로 공복에 먹는 습관, 짠 양념과 함께 과하게 먹는 패턴, 신장이 예민한 체질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는 혈당 변동과 신장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부가 몸에 좋은 이유뿐 아니라 잘못 먹었을 때 몸이 피곤해지는 원인까지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혈당과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부의 진짜 건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두부의 효능과 숨겨진 혈당 신장 부담. 두부는 건강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편안해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이죠. 특히 간, 혈관, 면역에도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과 뼈 건강에 좋은 칼슘까지 갖추어 어떤 식단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두부가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몸에 부담이 적고 포만감도 적당히 유지해주며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나 체중 조절을 위해 두부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부를 먹고 속이 답답해지는 느낌, 식후 피로감, 가벼운 어지럼증, 얼굴이 붓는 느낌을 경험했다면 그건 두부가 나빠서가 아니라 두부의 단백질 특성을 몸이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분해 과정에서 신장이 일정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과하게 먹거나 짠 양념과 함께 먹거나 물 없이 단독으로 먹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몸이 피로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두부를 단독으로 먹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오르긴 하지만 식사 구성에 따라 오히려 혈당 변동폭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두부만 따로 먹는 패턴, 간장 양념장처럼 짠 조합, 고기를 과하게 곁들이는 식단은 혈당 신장 모두가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두부가 건강식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먹는 방식과 양을 잘못 잡으면 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두부를 독처럼 만들고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요? 다음은 두부 때문에 혈당과 신장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잘못된 섭취 습관들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부 두부가 독이 되는 잘못된 섭취 습관 3가지. 두부는 분명 좋은 단백질 원료이지만 아래 행동들이 반복되면 혈당과 신장 모두가 빠르게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는 분일수록 꼭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 두부만 단독으로 공복에 먹는 습관. 아침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두부 한 모를 단독으로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두부의 단백질이 빠르게 흡수되면 신장이 단백질 분해 부산물을 처리하느라 아침부터 과로하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만 들어가면 혈당이 안정될 틈이 없어 식사 이후 혈당 변동폭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두부 섭취 후 식사 때 갑작스러운 피로감이나 어지러운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짠 양념과 함께 과하게 먹는 습관. 두부는 간장, 양념장, 고추장 같은 짠 조합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은 신장이 감당해야 하는 나트륨 양을 크게 늘리고 단백질 처리 부담까지 겹쳐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패턴을 만듭니다. 특히 두부조림처럼 짠 양념이 깊게 배어있는 요리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붓기, 갈증, 피로 누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고기와 두부를 동시에 많이 먹는 습관. 두부와 고기는 모두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부가 식물성이어서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기까지 함께 과하게 먹으면 내장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단백질 양이 급격히 늘어나 신장이 가장 먼저 지칩니다. 식사 후 몸이 무겁고 얼굴이나 손발이 붓거나 다음날 피로가 오래가는 분들은 단백질 조합이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분해 능력과 신장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와 두부를 한 끼에 많이 먹는 방식은 몸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 건강식으로 두부를 매일 먹는 분들 중 아침에 두부만 먹는 분들, 양념 두부 요리를 자주 먹는 분들, 고기와 함께 과하게 먹는 분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 증상이 자주 보입니다. 식사 후 어지러움, 소변량이 줄어드는 느낌, 손발 부종, 식후 피로감, 아침까지 이어지는 몸의 무거움. 두부가 나빠서가 아니라 단백질 부담과 짠 양념 조합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부를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타이밍과 혈당과 신장을 동시에 보호하는 올바른 섭취법을 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부 혈당과 신장을 지키는 두부 올바른 섭취법. 두부는 소화가 편하고 영양도 풍부한 식품이지만 먹는 방식과 조합만 조금 바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혈당, 신장 모두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지금부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두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복보다 식사와 함께 먹기.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공복 상태에서는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순간 신장은 단백질 분해 부산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해 아침부터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지방식, 이섬유가 함께 들어가 단백질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완만해지고 혈당 변동도 덜합니다. 두부는 가능한 식사 구성 안에 넣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두부는 단독보다 조합식이 더 안정적. 두부만 먹으면 단백질만 집중적으로 흡수되어 혈당, 신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음식과 조합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부 채소, 두부 다시마 미역국, 두부 계란, 두부 고구마 소량, 두부 올리브유 살짝. 채소와 국물은 나트륨 농도를 희석해 신장이 처리할 부담을 줄여주고 계란이나 올리브유는 식사 속도를 늦춰 혈당이 안정적으로 오르게 도와줍니다. 3. 짠 양념을 줄이면 신장 부담이 크게 감소. 두부는 짠 양념과 잘 어울리지만 두부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양념의 염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장 대신 레몬즙, 식초, 올리브유, 깨, 허브를 활용한 가벼운 드레싱을 사용하면 나트륨 부담이 크게 줄어 혈압과 신장이 모두 편안해집니다. 두부조림처럼 양념이 진하게 배어있는 요리는 횟수를 줄이거나 양념을 최소화해 자주 먹는 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기와 두부는 함께 많이가 아니라 소량 조합이 정답. 고기와 두부를 한 끼에 많이 먹는 조합은 단백질이 과도해져 신장이 가장 먼저 지치는 패턴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백질 처리 능력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양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기를 드신다면 두부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거나 다음 끼니에 두부를 넣는 방식으로 분산하는 것이 몸이 가장 편안해합니다. 5. 두부의 형태에 따라 부담이 달라짐. 두부는 종류에 따라 흡수 속도와 부담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드러운 연두부 소화가 가장 편함. 일반 두부 균형 잡힌 부담. 단단한 두부 단백질 함량 높아 신장 부담이 조금 더 큼. 신장이 예민하거나 최근 몸이 쉽게 붓는다면
연두부나 일반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6. 양 조절이 가장 큰 보호막. 두부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하루 반 모에서 한 모 사이가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양입니다. 이 범위를 넘기면 다음날 아침까지 몸이 무겁거나 얼굴이 붓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양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피로가 잘 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두부를 피해야 하는 상황과 체질에 따라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주의점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부 두부를 조심해야 하는 사람과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상황. 두부는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혈당 갑상선 소화 기관이 예민한 분들은 섭취 시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두부를 조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장이 예민하거나 단백질 처리 능력이 떨어진 경우. 두부는 부담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그래도 단백질은 단백질입니다.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질소 부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평소 붓기 피로감이 심한 분들은 두부를 갑자기 많이 먹을 경우 몸이 무겁고 갈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 두부를 많이 먹으면 다음날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이유도 신장이 취급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 혈당이 불안정한 분. 두부 자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지만 두부만 먹는 식사, 짠 양념과 함께 먹는 식사, 고기와 두부를 동시에 많이 먹는 식사는 오히려 혈당 변동폭을 크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 공복 두부, 저녁 늦게 두부만 먹는 패턴, 양념 두부 요리를 자주 먹는 식습관은 혈당 급변을 유발할 수 있어 당뇨 전 단계나 혈당이 들쑥날쑥한 분들은 꼭 조절해야 합니다. 3.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 두부를 포함한 콩류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활용을 방해할 수 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두부를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약효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한 모씩 매일 먹는 습관은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화력이 약하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 두부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의외로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분, 속 더부룩함이 잦은 분, 트림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은 두부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소화가 더딘 느낌이 심해지고 잠들기 전까지 속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두부나 따뜻한 국물과 함께 먹는 방식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5. 저녁에 두부를 많이 먹는 습관. 두부는 가볍고 포만감이 좋아 저녁에 반모 이상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식은 다음날 피로감과 붓기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저녁에는 단백질 처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두부는 반모 이하, 가능하면 점심 오후 초반으로 옮기는 것이 몸이 훨씬 편안합니다. 6. 약 복용 중인 분이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 혈압약, 당뇨약, 갑상선약,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단백질 섭취량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두부와 고기를 함께 많이 먹는 식단은 약효 작용과 체내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부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몸이 가장 편안해지는 조합과 조리법, 하루 적정량까지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는 두부 건강 섭취법. 지금까지 두부가 왜 혈당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두부를 몸에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실전 섭취법을 정리해 드릴 시간입니다. 두부는 조리법과 조합, 먹는 타이밍만 잘 조절해도 몸이 느끼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영양은 훨씬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1.
두부는 조합식으로 먹을 때 가장 안전함. 두부만 단독으로 먹는 방식은 혈당 변동과 신장 부담을 키우지만 다음 조합을 사용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두부 채소 무침, 두부 미역국, 두부 김다시마, 두부 달걀, 두부 고구마 소량, 두부 올리브유 한 작은술. 채소와 국물은 나트륨 농도를 낮춰 신장이 처리할 부담을 줄여주고 올리브유나 계란은 흡수 속도를 조절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2. 찌기 데치기 방식이 가장 안정적. 두부를 조림처럼 양념이 강하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요리하면 짠 양념 때문에 신장이 훨씬 피로해집니다. 가능하다면 데치기, 찌기, 구워 먹기처럼 양념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장 대신 레몬즙, 식초, 올리브유, 깨, 파. 이런 가벼운 드레싱을 활용하면 염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고기와는 분산식이 정답. 고기와 두부를 한 끼에 많이 먹는 방식은 단백질이 한꺼번에 몰리는 패턴이라 신장 부담이 커지고 식사 후 피로 감붓기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고기 드시는 날에는 두부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다음 끼니에 두부를 넣는 식으로 분산하면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4. 두부 종류에 따라 부담이 다름. 연두부 가장 소화가 편한 일반 두부 균형 잡힘. 단단한 두부 단백질 함량 높아 부담이 조금 더 큼. 평소 붓기 피로감이 있는 분들은 연두부나 일반 두부가 더 적합합니다. 5. 하루 적정량은 반 모에서 한 모 사이. 두부는 건강에 좋다고 하루 한 모씩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질에 따라 이 양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양은 하루 반 모에서 한 모 사이입니다. 특히 저녁에 먹을 때는 반 모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처리 속도가 저녁에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6. 속이 예민한 날에는 부드러운 형태로. 속이 더부룩한 날, 전날 피곤해 신장이 예민한 날에는 다음 형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연두부, 데친 두부, 두부 스프, 두부 으깬 요리. 물과 함께 먹으면 장 부담까지 줄어듭니다. 오늘 내용 핵심 요약. 두부는 공복보다 식사와 함께 두부만 단독으로 먹는 습관은 피하기. 짠 양념 대신 가벼운 드레싱 활용. 고기와는 분산식으로 섭취. 하루 반 모 한 모가 가장 안전. 평소 붓기나 피로가 있다면 연두부가 더 좋음. 작은 조절만 해도 몸이 느끼는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엔딩.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배운 두부 섭취법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혈당과 신장 건강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